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본색.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매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네, 저는 고급진 입시 정보부터 학습까지 쏙쏙 알려드리는 공신 이병훈입니다. 네, 그리고 볼수록 반가운 남자죠. 자, 네. 우리 자기소개. 일산대진고등학교 선생님 윤수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입시를 파헤친 남자라고 이제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저는 입으로. 이제 제가 없으면 입시가 밝혀지지 않는 뭐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약 드실 시간이 지났는데. 맞습니다. 딱히 뭐 게스트라고 소개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저희 입시 본색 시작 이후에 혁혁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 입시 뉴스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 이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네.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죠. 네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특히 무너진 1등급 컷, 최저 등급이 도대체 뭐고 수시 포기한다라는 게 이제 속출하는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성적표가 발표된 지금 사실 학생들마다 약간의 그 컨디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상보다 그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급 카트라인이 좀 올라가면서 본인이 예상했던 등급이 안 되면서 또 수시에 최저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네네. 염려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이미 결정된 수능 성적에다가 이제 지금은 수시가 되냐 안 되느냐는 일단 가봐야 되는 거고요. 얽매이지 마시고 네. 출발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떴습니다. 매주 꽉 막힌 입시 정보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 입시 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자, 그렇다면 오늘 입시 본색 주제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선생님 어떤 거 우리 들고 오셨나요? 네, 이제 수능이 막 끝났으니까 우리 네.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이제 시점이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네. 딱 정시를 준비한 거죠. 1점 승부 정시 배틀입니다. 네. 네. 사실은 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1점에 의해서 네네.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이제 환산 점수가 있으니까 네네. 보통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잖아요. 특히나 이제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네네. 소수점까지 만들어서 반올림 해가지고 두 자리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바꾸면 0.01점 승부 뭐 이렇게 0.01점 승부. 네, 본인이 유불리를 따져야 되고 합불의 어떤 가능성을 따져야 네. 되니까 아마 점수라는 개념에서 배틀이 엄밀한 의미에서 맞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특히나 네. 이제 뭐 4년제 대학 그 190여 개가 넘는 대학 가운데 무려 110여 개 넘는 대학이 수능 100%로 뽑기 때문에 사실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 점수 뭐 그걸로 당락을 결정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러시죠. 12월 7일 날 엊그저께 성적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자기 위치, 어디가 내 위치가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어디 갈 수 있느냐, 전쟁이 시작된 건데, 오늘 본색남들이 입시의 어떤 본격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하나씩, 저희도 좀 답답함이 있지만, 제시해 드릴 텐데, 먼저 201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그 성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채점 얘기를 했는데 성적표 나오고 나서 윤 선생님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병호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네. 이게 처음에 이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막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네네. 실제로 이 주요 입시 기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시험 실질적으로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점수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수능이란 말을 부족하니까 용암 수능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용암이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 받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하기 좀 어려우니까 각자 이제 자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딘가 이렇게 다 흘러가서 잘 보이질 못해서
이게 딴 데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딴 데 같으면 아 네. 선생님 저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아. 친구들 많은데 네. 이게 용암처럼 어딘가로 다 흘러가가지고 네 아마 각자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병호 선생님도 뭐 학부모님들하고 네. 많은 얘기 나누시니까 뭐 성적 발표 이후에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재수하려면 어디 벌써부터? 학원에 그런 게 좋느냐, 소개해달라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부터 마음이 시작하는 게 어렵죠. 맞느냐. 그렇죠. 빨리 이제는 수학 선행 학습이 아니라 재수 선행하는 친구들도 그렇죠, 많아요. 근데 농담 삼아서 그 수능 성적표 나온 이후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 뭐 올케, 시누이, 뭐 가족 간에 절대 점수 물어보는 거 아니다.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미덕이 필요하다. 올케하고 신우이가 가족이긴 하지만 악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돼. 일단 그 저도 수능 그 성적표 이게 발표 이전하고 발표 이후에 어떤 그 학생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네네.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학생들 성적표에는 온점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최저 기준 때문에 중위권에서는 3등급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3등급 같은 경우가 거의 뭐 79점, 82점 이렇게 아주 뭐 70점대 후반 예상했었는데 실제 결과로는 83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맞나요? 등급 컷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점상으로. 네네, 맞아요. 예, 네네. 가형은 그나마 1등급이 적중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학 나형, 인문계 거의 대다수가 88점, 4점짜리 3개 정도가 1등급 컷일 것이다 예상했는데 92점이 됐죠. 이병훈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2등급도 81점 예상이 줄을 이뤘었는데 이제 83점이 되면서 실제 수학 때문에 지금 논술은 보고 왔는데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그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결론은 생각보다 네. 잘 본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올라갔다. 등급 컷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잘 본 녀석들이 꽤 있다. 이 느낌인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 그랬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전반적으로 낮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있어서 네. 특히 고난이도, 특별한 고난이도의 문제가 있었던 시험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그 답안을 미리 이제 적어보거나 이러지 못하고 끝까지 고민한 흔적이 예. 사실 이런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답을 표기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다른 시험보다 조금 더 부정확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등급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네. 애들이 잘 본 애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좀 더 잘 봤을 가능성도 있죠. 수학이라는 거에서 또 특히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인문계 수험생들이 조금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표준 점수만 받았고 네, 표준 맞아요. 100분이 등급만 받은 상태고 네. 다른 사람들의 컨디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탐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 1등급 커트라인이 48점 온점수로. 네네. 근데 이례적으로 2등급이 몇 점이냐면 47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3점짜리 틀렸느냐, 2점짜리 틀렸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1, 2등급이 네네. 갈려버리니까 네. 원래 예상할 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워서 1등급은 45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맞아요. 2등급이 네. 또 몇 점이냐면 44점. 바로 44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뭐 2점짜리 한 문제라도 차이가 나줘야 네네. 우리 친구들이 아 내가 가채점 때 2등급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저 기준의 어떤 충족을 기대했을 텐데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아마 문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수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좀 뭐 16일날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만점자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수능 끝나자마자 얘기할 이렇게 때. 얘기했을 때 만점자 몇 명 나올 거 같냐? 네. 제가 그랬다고요. 네. 2명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요? 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랬죠. 기억이 없는데 이병호 선생님이 제가 그런데 절대 안 나온다. 한 명도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랬잖아요. 공신이 얘기하는 거니까 공식 얘기가 우리가 믿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네. 세명 나왔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네. 공신이 얘기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걸로 네. 이렇게 아니 그것도 있고 아니 네. 뭐 사실 뭐 공신이 신이 아니니까 근데 아니 이제 근데 너무 심해. 그거 어떻게 다 맞아요. 그럼 아니 근데 네. 이제 아닌 것에 대한 사과하는 마인드도 필요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다음에는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 이게 만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사실 국어가 작년에 만점자가 한 0.30% 됐는데 이번에 좀 네. 많이 어려서 0.23. 그다음에 네네. 영어도 영어는 좀 쉬워졌죠. 0.48 정도 만점자였는데 전체 응시에서 근데 네네. 한 0.72까지 올라갔고 네. 이제 문제는 수학 가형이죠. 1.66%가 만점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0.15%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병호 선생님 또 뭐 수능 난이도에 대한 언급 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재수를 하면 보통은 이제 통상 우리가 재수생들이 실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막상 두 번째 도전이 되면 사람이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일 때는 재수생들이 확실히 잘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올해처럼 변별력 있는 문제가 확 세져 버리면은 음. 오히려 거꾸로 조금 잘 모르는 이게 약간 두려움이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재학생들이 더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커지고 결과가. 결과가 커지고 오히려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재수생들한테 맞아요. 되게 그 한두 문제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자도 보면 맞아. 문과 2명 다 재학생이잖아요. 맞아요. 재수생 딱 한 명 이과 있고 그런 결과들이 또 이 난이도는 크게 안 바뀌었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가 좌지우지를 하는 이번 시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2월 인원 넘어오는 거라든지 하여튼 정시에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인데 자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시 지원 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의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은 그 수능 활용 방법 그러니까 내가 원서 쓰는 대학이 수능 활용 지표에서 표준 점수 대학이냐 백분위 대학이냐 아니면 뭐 표준이나 백분위를 같이 활용하는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영 영역이 4개냐 3개냐 뭐 2개냐 1개냐 또 거기에다가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이죠 그래서 네네. 탐구를 2과목 하느냐 1과목 하느냐도 있고 아니면 탐구를 백분위 성적 그대로 쓰느냐 변환 표준 쓰느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중치 가산점 있죠 네, 맞아요. 가나형일 때 특히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점에 요새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대학별로 한산 점수를 좀 산출을 해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산출 그러니까 환산 점수 배치표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활용 방법에서는 체크하시고 두 번째 선발 방법에서는 올해 그 가나다 모집 군별로 선발 인원도 좀 체크하셔야 돼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군, 나군, 다군의 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성적대별로 네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죠.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도 있지만 한 60%가 아직 안 되니까 그러면 학생부를 어떻게 쓰느냐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환경의 변화인데 그건 뭐냐면 전년도의 합격선 그럼 올해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입시 기간 예측하는 것과 자기가 좀 사이즈를 체크해놔야 되고 경쟁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집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작년에 뭐 가다였는데 이번에 뭐 가나다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다음에 올해는 뭐 저는 입시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분할 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점 승부 정시 배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병헌 선생님 먼저 짚고 넘어갈 거 한번. 네, 뭐 진짜. 수능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네. 원서 접수 이제 모집 군별 전형 기간 그리고 합격자 발표부터 등록까지 앞으로 남은 정시 모집 일정을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 정시에서는 196개 대학에서 총 10만 3,145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네. 계획 인원이죠, 그건. 네네. 원서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원서 접수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모집군별 전형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가 네. 진행이 되는데 가구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그렇죠. 나구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다구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체 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 네. 합격자 등록은 3일부터 6일까지,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는 2월 16일 오후 9시까지 등록, 네. 미등록 충원 등록은 2월 17일 제 생일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본인 생일까지 꼭 우리가 알아야 확인해 되는 주시기 거죠. 바랍니다.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2월 17일까지 다 했는데도 수시에서도 올킬 당하고 정시에서도 올킬 당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추가 모집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추가 모집도 네. 작년에 꽤 있었어요 상위권도. 근데 이제 참고로 아실 거는 이제 추가 모집은 수시나 정시에서 다 안 되고 등록이 없어요. 그래서 적이 없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건데 네네. 그 경우에는 이제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 때는 막 쓰죠.
네네. 예, 뭐 자기 쓰고 싶은 대학이 10개면 10개도 쓰는 그런 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시 일정에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제 추가 합격 일정 때 네네. 그 개인 그 세부 연락처 음. 2개 적게 하잖아요. 뭐 네네, 집 전화번호, 네네.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적게 하는데 네. 맞아요.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병헌 선생님 생일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 동그라미 쳤는데 2월 16일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17일 합격자 이래요, 발표하고 17일. 17일. 어. 17은 표시도 안 했어. 그러니까 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를 시작해서 2월 16일이 통고 마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락이 안 돼서 다음 순위로 이제 합격자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때까지는 이 기간은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촉을 곤두세우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연락을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고민하는 경우. 근데 대학에서 맞아요. 네. 10분 내로 결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결정을 막 빨리 해야 되는.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시겠다 의사를 표현하시면 다음 차점자한테 빨리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죠. 정시 전략 세울 때 일단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수시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시는 네. 맞춤형으로 쓴다 이렇게 말하면 정시는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병훈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시는 선 지원하고 후 시험이죠. 맞잖아요. 나 논술 볼 거야 이렇게 해놓고 네네. 지원해놓고 나중에 시험 보는 건데 네네. 정시 같은 경우는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후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시에서는 이미 확정된 학생부 성적 가지고 지원 대학을 선택한다고 보면 정시 지원은 이제 수능 성적이 조금 자기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요.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상향 지원도 좀 하고 뭐 적정 지원, 보험 지원 이렇게 다는데 하여튼 정시 지원이 수시 때랑은 좀 다르다. 그리고 장수에서도 수시는 6장이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수시는 정시는 이제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신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 전형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을 해놓고 이제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후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학별고사가 지원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치러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원서 쓰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일단 원서 먼저 쓰는 게 되니까 학생은 좀 기회를 많이 주는 거고요. 음. 정시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험 성적 다 나와 있고 대학의 전형 방법 모두 다 나와 있어요. 대학이 실제로 각 영역별로 어떤 영역 반영할지 몇 퍼센트 비율로 적용할지 그다음에 어디에 가산점을 줄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회가 3번이지만 이 3번의 기회를 저는 이게 우리 처음에 배틀이라고 하고 이제 승부라고 했는데 지혜롭게 판단하면 이 3장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처럼 그냥 내가 기대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 위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나의 계획과 일치하는 지원을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시는 실패해도 정시가 있지만 이제 정시는 맞아요. 실패하면은 또 수시가 있죠. 내년도 수시가? 네. 근데 이게 여담인데, 네. 그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런데요. 수시 원서 쓸 때는, 네. 아파트 단지가 다 행복해. 어, 다 연대 썼어. 맞아요. 다 네네. 고대 썼어. 그리고 서로 간에 막 물어봐요. 어디 썼어? 이렇게 여섯 장이니까. 네네네네. 근데 추억이죠. 좋은 추억. 정시 원서 쓸 때는 서로 물어보지 않는 게 미덕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 네. 우리 좀 짚어볼게. 정시 원서 접수는 인터넷상으로 하잖아요. 원서 접수 네네. 대행하는 사이트에서.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수시 때는 선생님들의 추천서나 또는 뭐 학교에서 추천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서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랑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정시 원서 쓸 때는 학교 어때요? 요즘? 학교에서 이제 수시처럼 정시 지원 상담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신 것처럼 추천서나 뭐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상담하고 받고 나서 실제로 자기 원하는 데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어디 네네. 썼는지 알려주지 뭐, 않으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쓰자 그랬는데 네. 네 그래놓고 집에 가서 어떻게 쓰는지 이게 모르는. 진짜 중요한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입시기관이든 학교든 학생 그리고 사실 부모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포터하고 좋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사실 학생이 이제 하는 최종 거잖아요. 결정은. 네네. 이제 학생들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네요. 지혜롭게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네. 자 우리가 이 까다로운 정치 전략에서 어떻게 네. 파헤쳐야 될지 조금 더 좀 실체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네네.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승부 정시 배틀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성적표 이제 받았잖아요. 네네. 가장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병호 선생님? 뭐 제일 어려운 건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바라봐야 될 거고요. 네. 영역별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네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위치 파악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성적만 보지 말고 표준 점수 최고점부터 백분위 최고점부터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등급은 너무 높아니까요. 네, 이렇게 봐야 되고 중요한 게 있죠. 또 대학 지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때 네네. 우리가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네네. 그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 우리가 네. 앞서 체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명호 선생님 네네. 그 얘기 좀. 대학별도 그렇고 이제 모집 단위별로도 수능 활용 방법이 정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가산점은 어떻게 할 거고 맞아, 제2외국어. 또 제2외국어 활용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네네. 또 수능 점수 계산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동일한 수능 점수 받았더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수능 활용 방법은 조금씩 다른 거죠.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 합격 가능한 대학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전할 수 조금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두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산하면 표준 점수 몇 점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상위권 학생은 뭐 530점 나오고 중위권 학생들은 500점이 안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점수의 합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장판지 배치표를 보는 거죠. 아니면 모의 지원을 하거나.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탐구의 반영 방식도 다를 수 있고 또 반영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어를 아주 잘한 문과 학생과 수학을 아주 잘한 이과 학생 이럴 때 이제 그 총점을 만들어내는 게 다르니까 그런 그러면 부분들 뭐 이런 조합에 따라서 좀 결과가 뒤집히거나 의외의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예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학생들이 사실은 점수를 딱 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뭐냐면 이게 일명 이제 아까 장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치 점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배치 점수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점수를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단순 합산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단순 합산된 점수만 가지고 어떤 지원을 결정을 해버리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순 합산 점수가 아니고 나는 실제로 국어를 정말 잘 봤는데 국어를 가장 반영을 적게 하거나 이런 데 지원을 하면은 나는 그걸 알고 들어온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니까 결과가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 같아요. 그냥 시중에서 1차적으로 유포되는 단순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한 배치 점수에 연연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 점수를 각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영역, 비율, 가산점, 탐구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잘 분석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돼.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애정남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얘기 다 하고 자기가 네네. 딱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 합산 표준 점수로 배치표를 보거나 단순 합산 백분위 점수로 배치표를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네. 일단이 그거 짚고 네, 그래서 넘어가야 이제 되는 사례를 거죠. 들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특정 대학을 네. 예를 들어야지 엄마들이 이해가 빨라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문과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합이 90이죠. 그래서 탐구가 10이야. 근데 네네. 이제 어떤 학생이 탐구를 둘 다 만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택한 과목이 어렵게 출제돼 있어서 맞아요. 네네.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배치표를 합산하는데 얘가 국어를 좀 못 봤는데 혹은 네네. 이제 영어를 좀 못 봤는데 탐구를 잘 봐가지고 네네. 단순 점수 합은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비율로 가버리면 이 친구는 그 대학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영을 25, 25, 25, 25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교대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은 단순 합산하면 그 점수 가지고 좀 참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영어 되게 못 봤는데 수학 영어 비율 엄청 높은 대학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 쓰면은 단순 합산 가지고는 안 된다. 사례 중에 자연계 네. 학생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문의하는 건데 서울대학교가 자연계가 탐구가 20밖에 반영을 안 해요. 물론 이 투 과목 하나 지정하고. 네네. 근데 국어 영어가 25%고 수학이 이제 얘네가 30이잖아요. 가주시가 있으니까.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어 영어를 잘 했기 때문에 점수가 돼요. 자, 지금 뭐 500 몇 점에서 20 몇 점에서. 근데 이 친구가 과학을 못 해가지고 서울대에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가군에서 서울대는 점수가 되는데 나군의 연고대에서는 수학학 비중이 30, 30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네네. 이제 서울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너 연고대는 힘들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군별 지원에 따라서 네네. 유불리가 좀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정시에서는 기준 군별 모집 인원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하면 나오는데 가군이 일단 34.7% 정도 선발 계획이고요. 네. 나군이 좀 많아졌어요. 네, 네네. 38.6%. 네. 그다음에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26.7% 나타나는데 네네. 모집 군별로 상위 이제 30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 자연계 비율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이제 다군 모집 비율이 네. 간학군에 비해서 낮은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인문학- 이게 다군에서 따져봐야 될 게 경쟁률하고 합격선인데요. 네. 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가지고 경쟁률과 합격선이 예상보다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에서 합격한 복사합격자들 이탈도 있겠지만 네네. 합격선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강하군 중에 어쨌든 좀 안정권인 데를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간학군에서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간하군은 이제 여기서 모집하는 인원도 많고 모집하는 전형 단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군은 사실은 최상위권이 가장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많죠. 거죠. 많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추가 합격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추가 합격이 막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측이 좀 어렵다. 간학군에서 돼버리면 다행히 나가겠지만 그럼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썰물이죠. 근데 네네. 만약에 다 들어와 버리면 떨어지고 들어오면 이게 밀물이 되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에 이것도 입시 공학인데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네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시영 선생님 또 모집군별 지원할 때 고려할 때 점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이병수 옆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나가 그 제가 아까 한 얘기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나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정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학이 어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 결과가 나와 있고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내 이 현재의 점수와 이 모집 전형 방법의 이 반영 방법들 다 종합해 봤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1승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렇죠. 이거 여기 쓰면 무조건 돼. 여기는 무조건 돼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걸 이제 정리하면은 간아군 예측이 보다 더 용이한 변수가 작은 간아군에서 마련하는 것이 네. 포인트다. 따지고 보면 1점 승부냐 아니면 0.1 승부냐 아까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표준 점수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에 애들이 굉장히 네네. 밀집하는 몰리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음. 네, 근데 소위 이제 그게 어떤 상위권에서의 어떤 엄청난 그 경쟁률이 예상이 되는 구조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도 아마 언수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네네.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향 지원, 상향 지원 겹치는 지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좋은 애가 여기를 내려 쓰는 건데 또 어떤 애는 여기를 올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내가 1승 카드, 가군과 나군에서 1승 하나를 정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 뭐 활용 지표, 반영 비율, 뭐 이런 거 다 네네. 가산점 이런 거 다 따져봐가지고 학생부 반영 안 하고 수능 100으로 하는데 뭐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생각해서 여기는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면 이제 한 2개 정도는 상향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를 상향하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 대학의 마지막 학과는 쓰지 말아라. 대학은 올려요. 근데 과는 불안하니까 거기에서 제일 밑에 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누가 와 있냐면 점수가 되는 그 대학이 필요한 학생이 거기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변이라는 것은 돌아야 되거든요. 내가 올려 쓰는 대학이나 학과는 추합을 노리고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군으로 그 친구가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은 올렸는데 과를 내려버리면 오히려 거기서는 절대로 추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상향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군에다가 소신껏 쓰는데 올려 쓰는데 이 대학을 내려서 쓰는 애들이 옆에 군에 몇 명 정도가 몇 개 대학이 있느냐를 보자는 거죠. 다 알고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허수로 지원하는 애들도 이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사실 그런 거죠. 이렇게 모집 인원이 이제 증가했는데 경쟁률이 그거보다 더 이상하게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거기는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경쟁률에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고 네. 싶은 것은 원서 접수가 12월 31일부터인데 네네. 1월 4일까지라고 갖고 우리 이병수 선생님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요 대학들은 2일날 시작해서 4일날 마감이에요. 네네, 맞아요. 3일인데 네네. 직전에 경쟁률이 너무 낮은 과는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에서 비슷한 대학에다가 눈치 작전을 하는 게 경쟁률에서도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12월 첫째 주니까 엄밀히 따지면 12월 31일부터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뭐 엄마 아빠랑 싸우고 이럴 일이 아니고요. 정보를 최대한 치밀한 전략을 짜서 좀 입시라는 그 엄청난 넘사벽이죠. 이 벽을 좀 무난히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1점 승부 정시 배틀.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스트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꼼수로 대학 가기. 이 꼼수라는 말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의 꼼수는 꼼꼼한 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본생남들이 밝히는 솔직담백하고 입시의 비밀과 함께 실질적인 조언도 해드릴 텐데 수시로부터 정시로 넘어오는 2월 인원입니다. 데이터 맞아요. 넘어오듯이. 네, 넘어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계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네네. 넘어요. 왜냐하면 네. 지방의 의치대로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마다 뭐 결시율도 있고 또 네네. 불수능 여파이기 때문에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도 맞아요. 있고 네네. 뭐 이렇기 때문에 매년 좀 다르긴 하는데 올해는 좀 정시 2월 되는 인원이 또 수학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등급컷이 예상보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가지고 2월 된 인원이 좀 많을 거 아니냐 전망이 나오는데 대학의 각 학과 인원은 계획 인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네. 확정 인원이 언제 나오냐면 29일까지 28일까지 미등록 요청원 다 등록금 내고 29일날 네네. 등록금 다 네. 내면 대학 홈페이지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뭐 2017학년도 정시 네네, 확정 맞아요. 인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그럼 그게 30일 날 정도면 확정이 뜨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뭐 연세대, 성균관대 이런 데 뭐 고려대 굉장히 많이 이월됐었으니까 특히나 이과 학생들은 좀 그것까지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병헌 선생님 좀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죠? 네네. 올해 수능처럼 난이도가 좀 널뛰었던 2013학년도 정시하고 전년도인 16학년도 좀 비교를 해보면 수시 2월 인원 같은 경우에 비중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18.4% 작년이었는데 13학년도는 43.4% 엄청나게 예전에는 많았었죠. 많았었죠. 그렇죠. 네. 또 중앙대 같은 경우도 41.7%에서 작년에는 2.5%로 줄었고요. 한양대는 29.2%나 예전에는 2월이 됐었는데 이제 0.9%. 이거는 이제 물론 또 그 최저학력이 없는 거 문제도 있긴 한데요. 네네. 어찌 됐건 수능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불수능이 됐을 때는 수시 2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보입니다. 그런 구조를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문계하고 자연계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가군과 나군에서 신중한 전략을 짜보자, 지혜로운 결정을 해보자, 그리고 1승, 그러니까 안정적인 적정 합격을 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인원 넘어오는 것까지도 변수에 반드시 데이터 값에 넣어놓고 근데 이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슬픈 거죠. 그렇죠. 수능이 변별력을 갖추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수시라는 희망을 가졌던 학생들이 거기서 합격을 못하고 이를 넘어오게 될 수밖에 근데 없다는. 또 다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수시는 안 됐으니까 안 썼으니까 2월 인원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애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 어떤 학생들 선생님 2월 인원 많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교회 가가지고 또 뭐 이런 학생도 있으니까 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임 사업 때문에 올해 신설학과들이 좀 많아요. 프라임 사업이 아닌 신설학과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신설학과들은 마지막까지 마니아들은 없으니까 눈치 작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시 지원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 그 변수 중에서는 이제 2월 인원에 대한 이런 꼼수를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 1점 승부 정시 배틀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꼼수로 대학 가기 코너에서도 뭐 다양한 변수 짚어드렸는데 희망대학 정리하고 근데 희망대학이 또 3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나다에 맞아요. 1개씩에 보통 군별 한 3개 그러면 총 9개 대학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3개만 생각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틀린 방법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 뭐 정리하기 전에 꼭 정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지원 원칙인데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상향 군별로 상향이냐 적정이냐 안정이냐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네. 또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재수 불사할 거냐 정말 올해 네, 아니면은 진짜 무조건 올해 대학을 합격을 할 것이냐 난 정말 재수 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 혹은 하나는 일단은 학교를- 붙여놓고 적을 만든 다음에 이제 반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이 자기가 명확히 서야지 지원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오히려 힘들어질 맞아요, 수 맞아요. 있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상향, 안정, 뭐 적정, 재수, 불사, 뭐 재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택과 결정에서는 기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결과가 달라지니까 자기한테 우선인 기준이 뭔가 이걸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대학 정하고 나면은 희망대학 한다고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거 따져서 지원 가능한 대학 정하고 사실 그 전에 내가 이제 올해 입시에 반드시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재수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다 하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1승 이런 말 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뭐 네. 그 월드컵 예선 나가면 뭐 네. 복잡이잖아요. 1승 1무 1패에 따라서 뭐 자력으로 된다 골 안 된다 득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대학 입시 정시는 세 개군이잖아요. 가나다. 네네, 근데 네. 다군이 인원이 많지 않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네네. 내려 쓰는 경향이 있기 네네. 때문에 또 가나군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수시랑 다르게 정시는 가군부터 또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되고 네네,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보수적인 경향도 있는데 일단 가군부터는 꼭 아니지만 일단 원칙은 꼭 세워야 된다. 이병 선생님 말처럼 올해 꼭 가냐 그러면 한 2승 원칙 그러니까 가군학원에서 다 안정을 도모하는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수 노린다 그러면 하나는 합격하는데 두 개는 도전해 보는 거고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나는 재수도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다 올려쓰고 여기 내가 올려쓰는 구조니까 여기를 내려쓰는 애들이 저쪽에 얼마나 많아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향에 따른 지원 전략인데 올해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1승 2무 아니면 2승 1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무라는 말은 뭐냐면 추합을 노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셨구나. 네, 될 가능성도 있는 거. 네네. 그리고 2승 1패라는 건 안전하게 두 개를 가나군이나 가다군에서 좀 조율을 해보고 1패라는 건 뭐냐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적을 바라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수, 다니면서 적을 두자. 이런 거 경우에는 1승 2패. 그러니까 하나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군 중에서. 2패는 도전하고 그냥 불나방 정신으로 산화돼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무일패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수인데 그 이무가 좀 합리적인 소신인 거죠. 그러니까 점수도 좀 되고 최초 합격은 안 되지만 뭐 예년에 빠져나갔던 추합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따져보는 거. 그리고 이제 재수를 불사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정도는 합리적인데 두 개는 도전. 일무이패죠. 아니면 3패가 뭐겠어요? 3패가. 3승도 말도 안 되잖아요. 삼승이 제일 말이 안 돼. 100% 후회고 100%예요. 3패도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내가 재수할 의사가 있지만 다 떨어져서 그래서 등 떠밀려가지고 재수하는 거랑 내가 하나 합격했어. 하지만 내려놓고 내가 재수하겠다. 이건 다르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수를 할 의사가 있어도 3패는 좀 심했지 않냐. 이런 그리고 뭔가 네. 합격을 네. 해보는 경험을 한 맞아요. 학교라도 네네. 해야 이게 맞아요. 감이 있어서 네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다음에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을 네. 세우는데도 3패는 조금 그다음에 이제 실제 조심스럽죠. 현장에서 가장 실패한 애들 중에 진짜 3패한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거 있거든요. 부모의 욕구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시선을 생각을 해서 이거 다 100% 3패할 건데 던져놓고 있어 보이거나 나 여기 좀 원서 썼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재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자기가 도망친 걸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재수하면서도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말씀이 학교 굉장히 저도 현장에서도.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3패는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수능 반영 비율, 뭐 네네. 활용 지표, 탐구 반영 네. 방법 등등의 어. 조건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쓸데가 없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럴 때 조금 그런 거에서 한두 개 정도는 내려놓고 도전. 그리고 또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것도 자기의 자존감에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써보고 재수했느냐, 또 어디를 떨어져 보고 재수했느냐. 그래서 사실 원서를 쓰는 것은 어떤 공부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저는 핵심적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원서를 쓰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뭐 1무 2패나 3패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원칙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학생들 상담 도와주는데 가장 황당할 때가 원칙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상담하다가 반수해볼까요? 뭐 아니 오히려 본인이 공부하는 건데 재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다든지 반수는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수 유불리를 따지는 분석은 사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원칙은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이기도 하고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반드시 자기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보면은 네. 실제로는 이제 네. 부모님은 원칙이 확실해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나 어떻게 해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절대 재수는 안 됩니다. 혹은 뭐 재수 괜찮으니까 일단 써주세요.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은 되는데 맞아요. 근데 특히 애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초반에 컨디션 말했는데 문제는 학생이 이미 다 모든 걸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님만 와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맞아요. 네. 학생이 직접 참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신다면 중요한 건 재수는 부모가 권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해요.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만약에 재수를 시키고 싶다라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마음을 접고 엄마 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라는 마음을 정하고 표현을 학생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부모가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너 해라. 근데 하다가 이제 힘들면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2017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얘기한 게 순서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칙을 이게 서야 세우는 거. 그다음에 네네. 전략도 그렇지. 있는 거죠. 자,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쵸. 일단 지금 이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단순 합산 점수만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1승을 도모해야 되는 친구들은 경쟁률 추이도 봐야 되니까 뭐 마감 날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첫날부터 경쟁률 흐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2월 인원 넘어오는 거 있다고 했으니까 역시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자, 오늘 두 분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만 정리하면 안 되고 우리 이병훈 선생님부터 네네.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성적 발표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한테 조금 조언해 주시죠. 네, 이 수험생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성적표 보고 이런 거 유불리 따져보고 이런 거 이렇게 썩 유쾌하고 신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다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이게 분명히 본인의 삶이란 거를 명심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지원 전략도 수립했을 때 결과도 좋게 나온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윤수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이하 동문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성 선생님이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일 먼저 원칙 우리 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점수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 점수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가장 유리하고 그 유리한 걸 어디에 지원했을 때 가장 또 자기가 많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분명한 그거 같아요. 사실 수시 2월 인원이나 아니면 경쟁률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높으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판단하는데 방해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거나 참고를 해서 안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1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승을 찾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를 배치하고 계획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싶어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학교에서 실제 현장에서 네네. 보실 때 네. 재수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는 좀 어떤 애들이 그런 게 좋고 어떤 애는 꼭 반드시 적을 걸어야만 뭐 반수를 하는 스타일로 해야만 성과가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시에서 제가 지도를 할 땐 그러고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해라. 그리고 이 결과를 네가 스스로 들고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놓고 재수를 하든가를 결정해라. 그러면 자기가 그걸 선택한 학생들은 그 재수를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근데 등 떠밀려서 가면은 책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 의지로 도전을 마음 먹은 아이들이 그 재수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 네. 그 질문에 저희도 좀 답변을 부연하면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학생들은 에너지가 조금 밝으니까 어떤 환경에도 재수라는 건 또 다른 환경이거든요. 지금까지 다녔던 교복 입고 다녔던 학교하고는 정말 우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적응해낼 수 있는 DNA냐 아니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성향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재수는 좀 신중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과목별로 보면 윤수정 선생님도 공감하실 건데 국어 못하는 학생들 그게 물리적으로 한 10개월 공부해서 이렇게 확 올라간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내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수학도 수학이지만 국어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진정성 있는 얘기가 될 텐데 함부로 재수를 속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점수를 그냥 나 못 봤다고 막 버려버릴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냉정해지셔야 되고 조금 더 냉철해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인생의 긴 과정에서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시의 실패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재수해도 성과 없어요. 네. 근데 다시 새로운 도전 이러면 재수하면 성공합니다. 오케이.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 12월 31일 마지막 주간까지 충분한 정보 그리고 자기의 희망 대학 한 군별로 3개 또는 2개씩 최소 6개 최대 9개 정보를 입수하고 고민해보고 자 치밀하고 냉철한 입시 전략은 자기의 부족한 점수를 충분히 만회낼 수 있다. 이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학생들 입시 지도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해주셨는데 특히 윤신혁 선생님 학교 일정도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9시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스트 토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매한 정보를 가능한 명확하게 또 명료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었고요. 네, 저는 입시계 공신 이병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